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ESM, 유로화 안정기구의 승인을 취득한 국가들은 프랑스와 그리스, 슬로베니아 3국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5천억 유로 정도의 자본금으로 현재 출범이 되겠지만 의회 승인은 출범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내용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에 따른 어떤 실망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뉴욕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수급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예정이 됐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메르켈과 어제는 벤 버냉키의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예상했던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실망감을 표시를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그 하락폭 자체를 메르켈 총리가 또 발언을 했죠. 그래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으로 이제 여건에 따라서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폭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격도 자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자. 그래서 한 60% 정도 늘리시고 난 다음에 현금 자체를 40%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40%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비중으로 어느 정도는 주식 비중을 늘려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작은 호재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폭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호재 자체 엄청 민감한 시장이다. 그리고 악재는 조금 둔감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MSCI 편입에 좀 불발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소식이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였죠.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장 정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에 대한 그 경기 그 부양 그 기대감이 시장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안착이 됐었는데요. 네. 특히 FOMC 의회 회의를 지금 앞두고 국내 증시 자체가 좀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이제 출발부터 좀 강세로 좀 많이 출발했고요. 일단 연방준비위원회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 그 발표에 대한 기대 부분 자체가 투심을 굉장히 좀 많이 매수 쪽으로 좀 자극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12.35포인트 상승하면서 1904.11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1900포인트를 좀 이렇게 넘었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이슈로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하게 좀 많이 이렇게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됐던데 일단 그 외국인들이 사흘째 지금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도 2,19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근데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로 좀 많이 나타났지만은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도 531억 정도를 좀 일단 순매도하는 부분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큰 부분에 대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적었다는 게 시장에 좀 이게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에 대한 매수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다는 게 시장에 대한 그 탄력성이 아직까지 좀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 전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부분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렇게 호재성 부분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유로존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여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은 일단 해결되려고 일단 많은 그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양상을 좀 많이 이어감에 따라 가지고 일단 네. 주식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좀 기대를 좀 해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시장은 좀 약간 반면에 일단 그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약 한 2,495 계약 정도가 순매도 좀 나타났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현금 비중이라든지 그는 그 순매수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대한 그 변동성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좀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매수세로 어제도 좀 상승세로 좀 많이 마감했는데 코스닥 시장도 6.19포인트, 484.55포인트를 좀 상승을 좀 마감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노크 부분 정도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 231억 정도 어떤 순매수로 좀 많이 이어갔고요. 기관도 한 155억 정도 매수세로 좀 많이 이어갔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한 300억 정도로 연예인적 개인들이 매도세가 좀 많이 강해지면서 네.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그 매수세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탄력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큰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일부에서 일단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한 매도 부분 자체가 일단 차익 실현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이렇게 큰 종목들에 대한 매수로 좀 나타나고 특히 또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분석되어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일단 변동성은 좀 많이 커지고 있지만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순매수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양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부풀어지면서 정시 변동성 자체가 좀 이렇게 상승적으로 좀 이렇게 달력을 좀 많이 받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차경철 과장님, 이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을 본다면 어제는 어떤 업종이 좀 유독 강했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어제 뭐 시장을 좀 이렇게 같이 봤던 분들은 좀 알다시피 전업종에서 좀 많이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두드러진 그런 날은 대부분의 그 전업종들이 좀 많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굉장히 좀 강했던 기계나 그다음에 전기, 가스, 특히 건설 부분 자체가 좀 많이 강했고요.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한 1.44% 정도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기계에 대한 그런 업종 부분 자체가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자체 부분과 그다음에 건설 경기부의 그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그 부각되면서 약 건설도 한 1.09% 정도 이게 상승폭을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좀 시장의 특징인데요. 특히 어제 뭐 같은 경우도 강세 업종들도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뭐 오늘 2시부터 이제 전 국민적으로 그 해결되고 있는 게 그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이 지금 이제 발생될 예정인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전력난에 대한 그 우려가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좀 많이 우려가 좀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의 좀 특징이었고요. 특히 이제 뭐 약세업종 같은 경우 일단 섬유의복 같은 부분은 이제 어제는 좀 약간 시장이 좀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고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세로 강하게 나타날 때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좀 약간 약화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일단 코스피 시장이 좀 흐름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세 업종들이 좀 대부분에 대한 업종에서 좀 많이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 그 운송이라든지 방송 서비스, 특히 반도체
부분 자체가 이제 2% 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하드웨어주들은 좀 굉장히 좀 상승가 많이 두드러졌는데 오히려 부품주들에 대한 그 매수세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약화됐던 그런 게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품주들도 같이 한번 더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메이저 기업들인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이익폭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반면에 같이 이제 이익폭이 같이 늘어났던 부품주에 대한 오히려 소외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품주에 대한 그 해석이 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해석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에서는 기계 그리고 전기, 가스, 건설, 스마트 관련주 관련해서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네.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최근 들어서 전력난이 상당히 뭐 지금 들어서 심각하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 자체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호재 자체로 인식을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뭐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일진홀딩스 그리고 광명전기, PS텍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시켜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또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저점으로 이제 내려가다가 한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어가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한번 좀 요하시고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를 한번 들 수가 있겠는데 전자결제에 대한 일단은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호평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 한번 보시면 일단은 다날이라든지 모빌리언스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어제는 좋은 모습 나타냈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어느 정도의 성장성 자체도 지금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 투자에 유념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로 가스관 관련주를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소식이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지금 남북로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스 관련주가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동스틸이나 하이스틸 그리고 화성 같은 종목들 어제 상승폭 자체가 컸죠. 하지만 윗꼬리 다른 종목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과 그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많이 좀 매수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317억 정도로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호남석유, 그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이런 수도 좀 많이 했는데 전통적인 그 강세 종목들에 대한 그 매수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석유를 좀 매수 1위로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도 같이 동시에 좀 많이 가져가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좀 많이 그 매수세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전부터 약간 10년 넘게 좀 매각 자금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하나의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강했었는데요. 어떻게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긴급하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발빠르게 이루어져서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시장을 대응하는 업종인데 특히 채권단이 좀 이렇게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뭔가 이렇게 투자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대응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미흡했지만은 최근 들어 SK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SK에 대한 그 강력한 오너십 밑에서 좀 강하게 이제 투자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슈로 많이 제기됐던 게 특히 그 최근 들어가지고 스마트 그런 그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네. 그 스마트란 그 기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SSD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컨트롤러를 컨트롤을 만들고 있는 그 미국 업체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한 3천억 정도에 인수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향후에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충분하다는 그런 이슈가 제기되면서 약 한 3.9% 정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벗어나가지고 그 강력한 오너십 밑에서 꾸준한 그 투자와 함께 발빠르게 시장을 대처하는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많이 좀 호평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 어떻게 이슈가 얼마만큼 제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체크는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동시에 좀 매수했던 종목 자체가 또 호남석유를 좀 동시에 매수했는데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기관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강했습니다. 특히 그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이 좀 이슈로 좀 제기되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지금 상승세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에 좀 나섰던 부분 자체 종목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했던 종목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가장 많이 매도했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이런 수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SK이노베이션과 LG전자, 넥센타이어,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별한 매도에 대한 이슈보다는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어떤 매도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들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매수하는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네. 외국인 매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이나 태광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인터플렉스,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 그리고 SM, CJ-ENM 그리고 MDS테크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안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 다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어느 정도 그 전에 있던 저점에 있던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기관에서 투신권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에 물량 자체를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밑에도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 있게 지켜보시면서 눌림목 매매를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좋겠는 종목이 인터플렉스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밑에서 일단 거래량 자체가 밑에서 어느 정도 많이 잡힌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달려드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121선 밑에서 좀 잡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121선이 아니죠. 지금 요 선 자체가 61선 정도로 보이는데요. 61선 밑에서 잡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밑꼬리가 강하게 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잡자. 그래서 55,500원 밑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선이죠. 그래서 53,000원 정도로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주봉상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주봉상 21선을 밟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다시 갤럭시 S3에 대한 그런 수혜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이슈가 될 종목이 충분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오늘 새벽에 전해드린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또다시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오늘 외국인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지 장형철 과장님께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네, MSCI에 대한 그 편입 부분 자체는 네.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슈로 좀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매번 이게 불발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특히 MSCI 그 선진지수 편입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렇게 신경을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일단 그게 선진지수 편입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 외국 펀드에 대한 그런 뭐 매수세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유입될 가능성도 많고 그 외국에 대한 그 자금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이 좀 편입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에 의해 가지고 증시에 대한 그 호재성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좀 계속 나올 때마다 시장의 그 흔들림은 자체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상당히 그 기대치로 좀 많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한 3년 전부터 좀 많이 이슈가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특히 3년 전 정도로 아마 회개해 보시면 그때는 이게 그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편입 불발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지만은 시장이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그 편입 불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진 상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만약 기대가 들어갔을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지만은 편입이 불발됐다 그래가지고 일단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부분 자체의 흐름은 좀 이렇게 이어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그런 이슈는 좀 크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뉴스거리 정도로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재료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부터 한번 찾아봐 주시죠. 예, 어제 이제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 중인 IT 부품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좀 뚜렷하다. 이러한 좀 뉴스를 좀 접하게 됐는데요. 네. 그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포착이 됐던 부분인데, 관련해서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인터플렉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그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시세를 좀 주기 위한 그런 초기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좀 그 전에 포트에 좀 편입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아닌가 해서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1위 연성 회로기판 업체죠. 그래서 이러한 갤럭시 S3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품 자체 출하가 이제 부품 출하가 이제 지난달부터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의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 곧 이제 뭐 유럽의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종목 또한 그러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에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러한 강한 거래량과 강한 양봉을 좀 형성해 주었습니다. 61선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바로 이제 그러한 돌파의 주체,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들이 어제 강한 아주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전 고점인 뭐 6만 원 이상의 가격을 향해서 상승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추격에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눌림이 나타날 때, 소폭 좀 조정이 나타날 때 56,500원에서 저희 종가였던 56,900원 요 사이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61선쯤에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있는 조금 못 미치는 1차적으로 62,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어제 뭐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오른 종목이기도 한데요. 추가 상승 기대 보면서 오늘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역시나 이제 같은 이슈의 종목인데요. IT 부품주 중에서 수익성 기준이 뚜렷한 이러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제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현재 지금 85% 정도 이제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2분기 때 상당히 그러한 실적의 모멘텀이 또 있는 종목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다들 이렇게 좀 실적의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성장의 바로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LSI, 시스템 LSI에 좀 집중 투자하는 모습, 시스템 반도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 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또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밝힌 적이 있죠.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갤럭시 탭, 또 이제 애플의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용, 이런 AP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를 더 늘려나가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투자 확대는 바로 이제 네페스의 주문량 확대로 바로 또 연결이 되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제 또 강한
그런 양봉을 좀 형성을 해줬는데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또 주체가 바로 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역시나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미 메이저들의 수급들은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베스 좀 차트를 보시면서 접근 가능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마찬가지 어제 좀 강한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좀 17,000원 이하에서부터 강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의 좀 61선의 저항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때 19,000원에서 19,300원 이 사이에서 매수가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있는 21,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과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살펴볼 종목도 이렇게 실적과 관련된 종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실적과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IRP라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런 수혜주 11선 해가지고 현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11선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 제일모직, 대한항공, S1, 뭐 롯데칠성, SKC 뭐 이러한 종목들이 좀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 여타 종목들도 다 좋긴 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개인형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 퇴직연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기성의 어떤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바로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어떤 기회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기금의 어떤 투자 패턴을 좀 보자면 상당히 시장이 좀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떤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는 그런 업종의 대표주들을 상당히 선호하죠. 반면에 어떤 증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이러한 내수주라든가 또 부채비율이 높은, 재무 위험이 높은 이러한 종목들은 좀 기피하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의 어떤 투자 성향을 봤을 때 선호하는 종목들을 보자면 그런 업종의 대표주라든가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또 혹은 유지되는 그러한 기업, 국민연금이 한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기업, 유동성이 높고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이런 쪽으로 좀 선호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대한항공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는 사실은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지만 바로 2분기 때는 어떤 IT 성장에 따른 화물 부분 호조 그리고 이제 여객 부분의 어떤 증가 흐름이 또 지속이 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한 실적의 모멘텀이 또 있다. 곧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또 런던 올림픽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항공수의 확대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의 모멘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적의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은 5월 달부터 사실은 기관들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지금 기관이 5월 달부터 매수를 꾸준히 해왔지만 그다지 오른 상태가 아니죠.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일 매수가는 이제 전일 종가 정도 수준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7,450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52,500원, 손절가는 46,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신용자가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국가가 보증을 서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앞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5인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에 그쳐 생활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EU FTA 발효 후 1년 동안 현대 기아차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는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발효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물량을 수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 위기국의 국채금리를 잡기 위해 유럽 내 구제금융기구를 이용해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신용자가 생계 자금을 대출받을 때 국가가 보증을 서는 서민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현재 가계부채 지원 체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듯이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취약계층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정기금은 신설되지만 기금 운영은 위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 원장은 이에 앞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는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신보는 생경대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서민신보를 통해 보증을 받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상시적이고 일원화된 서민금융지원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현재는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 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투입 비용 대비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기부금, 휴면예금 등 일회성 자금을 활용하는데 법정기금이 설립될 경우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될 뿐 아니라 기금 규모의 12배에서 13배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국내 5인 미만 개인 사업체 10곳 중에서 8곳은 매출액이 1억 원에도 못 미쳐서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한 해 평균 1억 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2,737만 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들 가운데서는 제과점보다는 치킨, 분식점 등의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산지한 5인 미만 사업체는 256만 3천 개로 전체 사업체의 76.4%를 차지했습니다. 4개 중 3개 이상이 개인 사업체인 셈인데요. 개인 사업체 연간 매출액은 270여조 원으로 매출 원가,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금, 기타 영업비용 등을 뺀 영업이익은 70여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업체 수로 나누면 한 개 업체당 1억 555만 원을 벌어 7,819만 원을 비용으로 떨어내고 2,737만 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를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8.8%,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6%로 두 개 업종의 사업체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기간 현대기아차가 수출 시장에서 막강한 저력을 발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는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발효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물량을 수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관세 인하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전략형 신차를 출시해 당분간 유럽에서의 나홀로 질주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EU와의 FTA가 체결된 201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양사가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차량이 18만여 대로 작년 직전 1년에 비해 무려 82.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증가는 다른 국내 완성차 업계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데 무엇보다 FTA 발효로 관세 장벽이 낮아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됩니다. 또 국내 공장에서 수출하는 자동차가 늘어난 폭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구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안정화기구 등 구제금융기구를 통해 재정위기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방안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즉 유로존이 재정위기국의 부담을 공동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스페인 등의 국제시장이 안정되면서 디폴트 우려도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최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7,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구를 활용한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유로존 및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온 독일 입장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입장선에는 지난 9일 스페인 은행권에 대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